붉은 먼지가 이는 흙길 위 인간의 삶과 자연이 맞닿는 곳에서부터 온순한 거인들이 지배하는 울창한 숲속까지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땅에는 저마다의 세계가 숨겨져 있으며 그 안에는 독특한 법칙과 리듬이 살아 있습니다. 숲의 침묵을 지키는 수문장처럼 우뚝 선 코끼리의 모습은 장엄하고도 경이롭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장대한 자연의 풍경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나무의 푸른빛과 메마른 풀에 황금빛이 어우러져 지평선 끝까지 이어지는 다채로운 융단을 이루지요. 광활한 평원 한가운데 홀로 풀을 뜯는 거명량의 모습은 놀라운 적응력과 끈질긴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한편 다른 곳에서는 치타 가족이 키 큰 풀 사이를 조심스럽게 지나갑니다. 저 멀리에는 기린 한 마리가 여유롭게 걸음을 옮기며 김목을 마치 이동식 망루처럼 뻗어 올려 주위를 관찰합니다. 노을이 지며 온 세상이 황금빛으로 물들 때 자연은 한층 느려진 듯 보입니다. 하루 종일 사냥과 이동을 마친 표범이 몸을 눕히고 휴식을 취합니다. 커다란 하품과 함께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뒤 천천히 몸을 핥으며 잠시의 평온을 만끽합니다. 그러나 자연의 세계는 초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늘 높이 솟은 나무 위 독수리가 하늘을 지배하는 곳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로 향합니다. 이 섬들 위의 생명은 놀라울 만큼 다양합니다. 붉은 눈을 가진 화려한 나무개구리, 커다란 눈망울로 장난기 가득한 여우원숭이 무리, 독특한 파충류들, 그리고 해변에 평화롭게 앉아있는 펠리컨까지 모든 생명체는 저마다 특별한 환경에 맞추어 진화해 왔습니다. 어떤 섬은 끝없는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바위에 불과하지만 또 어떤 섬은 인간의 터전이 되기도 합니다. 수백 척의 배가 정박한 작은 어초는 바다와 인간의 끈끈한 연결을 보여줍니다. 자연은 이곳에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선물했습니다. 고운 흰 모래 해변, 에메랄드빛 바다, 그리고 바다 위로 우뚝 솟아오른 석회암 절벽들, 이 모든 풍경이 모여 한 폭의 그림 같은 장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여기 인도네시아 코모도 제도에는 전설적인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코모도 왕도 마뱀입니다. 지구에 현존하는 가장 큰 도마뱀으로 거대한 몸집과 거칠은 피부, 느릿한 걸음은 마치 선사시대에서 걸어 나온 듯합니다. 코모도 왕도 마뱀은 섬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두 갈래로 갈라진 혀를 내밀어 공기를 맛보며 먹잇감을 찾아냅니다. 이 거대한 파충류 곁에는 나뭇가지에 몸을 숨기며 잎사귀와 완벽히 어우러지는 도마뱀부 티류 같은 다양한 파충류들도 함께 살아갑니다. 섬의 삶은 언제나 바다와 맞닿아 있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절벽을 두드리며 장엄한 풍경과 거친 자연의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우리는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갑니다. 이곳에서 만나는 것은 바다나리, 극피동물의 한 구성원입니다. 수억 년 전 대봉기와 석탄기에 번성했으며 한때 600종이 넘었지만 지금은 약 600종만 남아있습니다. 몸에는 하나의 입과 항문이 있고 기묘한 색을 띤 10개의 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팔은 먹이를 걸러내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이동 수단이기도 합니다. 바다나리는 스스로 걷거나 심지어 수영할 수도 있습니다. 바다나리는 수많은 대멸종을 견뎌온 선사시대의 산 증인입니다. 수억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은 정교한 해부학적 구조 덕분에 그 우아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고대의 흔적을 품고 있습니다. 고요한 심해 속에서 이 신비로운 존재는 조용히 살아가며 과거가 결코 사라지지 않았음을 일깨워줍니다. 여기 아크로포라 산호가지 사이에는 자리돔 무리가 모여있다. 산호초의 틈새는 포식자로부터 몸을 숨길 수 있는 안전한 은신처를 제공하며 이는 효과적인 생존 전략이다. 무리를 이루는 것은 드문 현상이 아니다. 그러나 물고기들이 무리를 형성하는 이유는 단순히 방어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일부 포식자들 또한 함께 사냥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바닷속 세계에서 힘은 크기뿐만 아니라 결속에서도 나온다. 한 무리의 물고기가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하나의 존재처럼 움직일 때 포식자는 혼란에 빠지고 개체를 따로 떼어내기가 어려워진다. 자연산 바리류는 마치 해적처럼 행동한다.
무리를 이루면 작은 물고기, 갑각류 두 종류를 사냥할 때 민첩성과 속도를 얻게 된다. 그들의 존재는 공포를 퍼뜨리지만 동시에 더 큰 포식자의 먹잇감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코모도에는 언제나 더 강한 존재가 있으며 생존의 법칙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반달쥐치가 작은 갑각류를 찾는 동안 타이탄 수기보고는 홀로 사는 삶을 즐긴다. 이들은 연체동물, 갑각류, 상어, 말미잘을 먹으며 먹이를 찾기 위해 산호를 부수거나 모래를 파헤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살은 조류에서 비롯된 시과톡신이 축적되어 독성이 될 수 있다. 유어기 박쥐고기는 영리한 속임수를 쓴다. 몸은 검고 가장자리는 주황색으로 맛이 없어 포식자가 기피하는 편형동물을 흉내내어 적을 피한다. 성체가 되면 색과 형태가 변한다. 이들은 해조류와 작은 갑각류를 먹으며 단독으로 혹은 작은 무리로 살아간다. 이 군도의 바다는 화려한 색채와 두드러진 입술로 유명한 두꺼운 입 놀래기들의 서식지다. 박쥐고기와 달리 이들은 어릴 때는 혼자 지내다가 성체가 되어서야 무리를 이룬다. 몸의 검은 줄무늬는 곧 전무늬로 바뀐다. 놀래기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산호초라는 화려한 캔버스 위에 그려지는 생생한 붓질과도 같다. 도톰한 입술과 반짝이는 눈은 그들을 바다의 기묘한 몸짓처럼 보이게 한다. 성장하면서 그들은 외로운 방랑자에서 활기찬 산호초의 주민으로 변모한다. 줄무늬에서 전무늬로 바뀌는 변화는 시간의 흔적이 그들의 몸에 새겨진 것이다. 수많은 기이한 생물들 속에서도 놀래기는 바다의 자유로운 영혼처럼 빛난다. 바다는 온갖 형태의 생명체가 함께하는 고요한 집이다. 파도 하나하나는 맑은 물속에 깃든 생명의 부드러운 리듬을 실어 나른다. 상어, 물고기, 작은 생명체들은 섬세한 균형 속에 공존한다. 코모도에는 건기와 우기, 단 두 계절만 존재한다. 12월의 폭우는 식물을 자라게 해 군도를 푸르게 만들지만 3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지는 건기에는 푸른빛이 노란빛으로 바뀐다. 식생은 말라가며 땅은 다시금 초원이 되어 다음 비를 기다린다. 코모도 제도는 화산 기원으로 높은 산에서 낮은 평원까지 다양한 지형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수면 아래에는 또 다른 세계가 왕성하게 번성한다. 각 왕국에는 나름의 지배자가 있으며 이곳의 모든 생물은 바다의 조화로운 무도회에서 고유한 역할을 맡는다. 푸른 점가오리는 꼬리에 독침을 지니고 있다. 그 화려한 색은 경고다. 건드리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만타 가오리가 있다. 멜라닌 변이로 일부 개체는 드물게 검은색을 띈다. 배 쪽에는 별자리를 이루는 점무늬가 흩어져 있어 마치 고유한 천체 지도를 새겨둔 듯하다. 똑같은 무늬를 가진 개체는 단 하나도 없다. 이 고유한 서명, 자연이 남긴 지문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비밀스러운 여정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만타가오리의 날개폭은 최대 7m, 무게는 2톤에 달하며 수명은 90년에 이를 수 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며 멈추는 순간 바닥으로 가라앉고 만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만타가오리는 예전처럼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지 않고 단지 수백 킬로미터만을 이동하며 여정을 이어간다. 그들은 자주 같은 산호초로 되돌아오곤 한다. 무엇이 그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일까? 자연에서 이유 없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곳의 삶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협력도 포함한다. 만타가오리는 작은 물고기들의 도움을 받는다. 산호초의 일부 구역은 세정소처럼 기능하며 기생충과 죽은 피부는 만타가오리를 청소해주는 물고기들에게는 완벽한 먹이가 된다. 이는 서로에게 이로운 관계이다. 때로는 수면 위로 뛰어오르기도 하는데 아마도 기생충을 떨쳐내기 위해서거나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렇게 바닷속에 유려한 춤사위를 뒤로하고 우리는 다시 육지로 향한다. 이번에는 또 하나의 신비한 섬, 마다가스카르다. 아프리카에서 떨어져 나와 9천만 년 동안 고립된 채 표류해 온 광대한 땅이다. 마다가스카르는 다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1만 5천 종 이상의 생물들의 고향이다.
약 5,500만 년 전 몇몇 기이한 동물들이 아프리카에서 500km에 달하는 바다를 건너 이곳에 도착했다. 꼬리꼬리 여우원숭이 9마리 가족이 아침 햇살 속에서 몸을 뜨고 있다. 유포르비아 나무의 수액은 사람의 피부를 태울 수 있지만 이 여우원숭이는 면역이 있다. 게다가 이 수액은 지방이 풍부해 그들의 생존에 중요한 에너지원이 된다. 마다가스카르에만 서식하는 꼬리꼬리 여우원숭이는 섬의 건조한 숲에서 번성한다. 그들의 하루는 특별한 의식으로 시작된다. 밤의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햇볕을 쬐며 천을 조절하는 것이다. 식단은 과일, 잎, 꽃, 수액 등 다양한 음식으로 이루어진다. 사회 구조는 목의 중심으로 암컷이 지배권을 쥐고 무리를 이끈다. 브룩세시아 나나카멜레온은 부화했을 때 길이가 2, 오순쯤이도 채 되지 않으며 육상 척추동물 중 가장 짧은 수명을 가진다. 그들의 눈은 독립적으로 움직여 어느 방향이든 먹이를 탐색할 수 있다. 먹이가 풍부하면 수컷 카멜레온은 불과 2달 만에 몸집을 5배나 키울 수 있다. 수명이 짧기에 번식 기회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하다. 건기가 다시 찾아오면 성체 카멜론은 단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한다. (7일 70제곱킬로미터에 걸쳐 날카로운 석회암 봉구리가 펼쳐져 있으며 이는 특별한 여우원숭이들의 오아시스가 된다. 그들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암석 미로를 자유롭게 오르는 달인들이다. 오직 이 여우원숭이만이 이런 혹독한 땅을 정복할 수 있다. 바로 데켄시파카다. 인도네시아 군도의 드넓은 하늘에서는 삶이 바다와 밀림에 의해서만 지배되지 않는다. 흰머리 물수리는 힘과 평온의 궁극적 상징으로 상승 기류를 타고 고요히 미끄러지며 높이에서 먹잇감을 관찰한다. 이 유리한 위치에서 인간보다 8배 강한 시력은 공기와 물의 경계를 뚫고 들어간다. 그들의 급강하는 정밀함의 교과서로 갈고리 같은 날카로운 발톱은 마치 강철 갈고리처럼 내리꽂힌다. 해안 절벽 위에는 둥지를 틀어 이 험난한 영역 속에서 요새를 구축한다. 내륙 깊숙한 곳, 풀밭과 습지가 어우러진 곳에서는 섬세한 지저김이 들려온다. 얼룩참새의 익숙한 울음소리다. 그들은 작은 사회처럼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며 각자의 노래는 독특한 유산을 담고 있다. 단순한 선율이 아니라 아버지에서 아들로 전해 내려오는 전승이다. 가슴을 가로지르는 검은 줄무늬는 단순한 표식이 아니다. 그것은 명예의 휘장, 무리 속 지위를 말없이 드러내는 상징이다. 저녁 햇살이 물 위를 물들일 때 순백의 실루엣이 늪지 위를 미끄러지듯 날아간다. 백조, 평화의 당당한 화신이다. 눈처럼 흰 깃털과 우아하게 휘어진 김목은 시적인 장면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그 평온한 외형 뒤에는 강력한 엔진이 숨어 있어 이 우아한 존재가 바다조차 가로지를 수 있게 한다. 검은 얼굴 저새에 주걱 모양 부리는 진화가 빚어낸 걸작이다. 얕은 물에서 머리를 이리저리 흔들며 수백 개의 신경 수용체로 가장 작은 움직임까지 감지한다. 부리가 닫히는 순간 그 안의 생물은 도망칠 길이 없다. 새하얀 깃털과 짙은 색의 긴 다리는 진흙 위를 가볍게 걸어 다니게 해준다. 번식기가 되면 가슴에 황금빛 벽깃이 나타나는데 이는 짝을 찾기 위한 눈부신 선언이다. 더 동쪽으로 가면 거대한 고원이 섬의 기후를 가로막는다. 해발 2000m가 넘는 이곳은 몬순에 거센 비바람을 정면으로 맞는다. 수백만 년 동안 내린 비가 비옥한 계곡을 깎아내어 쌀 농사에 이상적인 터전을 만들었다. 아시아에서 온 이주민들은 수천 년 전 기술을 전해주어 가장 가파른 비탈마저 계단식 논으로 바꾸었다. 1월은 우기의 절정이다. 쌀 1kg을 기르기 위해서는 2000리터가 넘는 물이 필요하다. 단 3개월이면 벼는 수확할 준비가 된다. 고원의 동쪽에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서쪽보다 10배나 많은 비가 내려
울창한 열대우림을 만들어낸다. 마다가스카르의 고대하고 독특한 동물들이 이 동쪽 숲으로 들어오자 그곳에서 번성하게 되었다. 지금 이 섬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지속적인 보존 노력만이 이 특별하고 경이로운 야생 세계가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 섬들의 이야기는, 이 고립된 세계들의 역사는 가장 창의적이고도 가장 연약한 형태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것은 천년을 들여 쌓아 올린 것이 단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깊은 경고다. 오직 우리의 이해와 보호를 통해서만 이 독창적이고 소중한 세계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 무리의 현명한 암컷 리더. 코끼리는 세대를 거쳐 전해진 지혜로 이 문턱이 위험하다는 것을 안다. 숲은 모두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는다. 누군가에겐 은신처지만 모두에게 그렇지는 않다. 어린 코끼리 한 마리가 완전히 지쳐 어미의 속도를 늦추고 있지만 그들은 멈출 수 없다. 사자 무리가 매복 중이며 지친 새끼는 이상적인 먹잇감이 된다. 그러나 무리의 힘으로 그들은 굳건히 앞으로 나아간다. 영리한 사자들은 몸을 낮춘 채 거대한 행렬이 영역을 지나가도록 그냥 두고 있다. 이 거대한 고양이과 동물들은 다른 먹이를 위해 힘을 아끼는 것이다. 짙은 숲 그늘은 매복을 훨씬 쉽게 만든다. 커다란 수컷 쿠두 영양은 가까이 도사리는 위험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코끼리는 위협을 감지한다. 느리지만 극도로 신중하게 그들은 앞으로 나아간다. 암컷 영양들도 징후를 읽어내지만 거대한 수컷은 여전히 무심하다. 그리고 마침내 비극이 찾아온다. 아프리카의 불타는 심장부, 하늘이 땅과 맞닿은 듯한 그곳에서 한 강이 황금빛 초원을 가르며 흐른다. 이곳은 마사이 마라다. 이 전설적인 강은 광활한 땅을 살찌울 뿐만 아니라 수백만 마리의 야생 생명들의 혈맥이기도 하다. 해마다 건기가 오면 마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대이동의 무대가 된다. 얼룩말, 톰승아젤 무리들이 강을 건너며 목숨을 건 도전에 맞선다. 그 아래 차갑게 잠복한 악어의 턱이 생을 끝낼 순간을 기다린다. 그 순간 온 자연이 숨을 죽인 듯 했다. 생과 사는 단 한 추 엔하이로 갈린다. 케냐는 단순히 자연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생명이 활기차고 강렬하며 뜨거운 정신으로 살아 숨쉬는 곳이다. 광활한 초원과 덤불, 그리고 드문드문 펼쳐진 숲 속에서 수송은 언제나 끊임없이 움직인다. 아프리카 대륙을 대표하는 빅파이브, 아프리카 코끼리, 케이프 버펄로, 거블소, 표범, 그리고 초원의 왕인 사자가 차례로 등장하며 야생의 거대한 연극의 주인공으로 무대에 선다. 다른 대형 고양이과와 달리 사자는 사회적 동물이다. 지배적인 수컷 혹은 형제 연합이 무리를 이끌며 암사자와 새끼들이 그 중심을 이룬다. 강한 유대감, 명확한 역할, 그리고 질서가 하나의 강력한 집단을 만들어낸다. 건조한 계절의 끝자락, 태양은 케냐 초원을 불태운다. 척박한 풍경 속에서도 마라강은 여전히 중요한 생명의 터전이다. 수백 마리에 달하는 케이프 버펄로, 무리가 느리게 강가로 향한다. 곡선형 뿔은 전쟁의 무기처럼 태양 아래 반짝인다. 몇몇 암컷은 듬성듬성한 그늘에서 쉬고 진흙투성이가 된 새끼들은 어미 곁에 몸을 기댄다. 표면상 평화로워 보이지만 초원에서는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뀔 수 있다. 멀지 않은 마른 아카시아 나무 아래 황금빛 형체들이 풀숲 속에 엎드려 있다. 사자 무리가 쉬고 있지만 그 눈은 버펄로 무리에 고정되어 있다. 신호도 소리도 필요 없다. 사냥,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전투가 시작되려 한다. 피와 진흙, 그리고 먼지가 뒤섞이며 잔혹한 생존의 무도가 펼쳐진다. 숨막히는 추격 끝에 사자들은 마침내 먹잇감을 쓰러뜨린다. 그리고 드물게 맛볼 수 있는 신선한 향연이 시작된다. 그것은 생사의 전투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보상이다. 그러나 왕좌조차 영원하지 않다. 사자의 세계에서 삶은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이다.
성체 수컷들은 무리를 지배하고 번식의 권리를 차지하기 위해 끝없는 도전을 벌인다. 잔혹한 전투는 몇 시간씩 이어지며 깊은 상처 혹은 죽음으로 끝나기도 한다. 새로운 수컷이 지배권을 차지하면 패배한 수컷의 새끼들을 모조리 죽인다. 암컷을 다시 발정 상태로 만들기 위한 본능적 순환이다. 잔혹하지만 진화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생물학적 법칙이다. 아프리카 남부 메마른 칼라하리 사막의 심장부에는 오카방고라는 경이로운 자연의 기적이 있다. 이곳은 강이 바다로 흐르지 않고 갈증에 찬 땅속으로 스며드는 드문 내륙 삼각주다. 매년 앙골라에서 홍수가 밀려오면 오카방고 삼각주는 기적처럼 깨어난다. 그리고 이때 수많은 동물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어 장대한 여정을 시작한다. 수백 마일에 달하는 뜨거운 사막을 건너온 뒤 버펄로 무리와 기린, 영양 그리고 들개들은 마침내 생명을 불어넣는 맑은 호수에 도착한다. 축축한 흙 위로 발걸음을 내디디며 그들은 갈증을 달래기 위해 물가로 몰려가 마시고 몸을 담근다. 긴 건기 동안 쌓인 갈증을 풀어내는 그 순간 피폐한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시간이 된다. 홍수 뒤 물이 빠져나가며 남은 축축한 풀밭 위 황금빛 형체들이 고요히 엎드려 있다. 사자 무리가 멀리서 이동하는 누 무리를 주시한다. 무겁게 내려앉은 침묵, 부드러운 바람이 풀잎을 스치며 흙냄새와 생명의 향기를 퍼뜨린다.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 속에서 오직 사자의 호박빛 눈만이 움직이며 관찰하고 분석하고 기다린다. 사냥은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다. 그것은 시간의 예술이다. 첫 번째 암사자가 풀숲을 가르며 튀어나오자 누 무리는 공포에 휩싸여 사방으로 흩어진다. 젖은 땅 위로 울려 퍼지는 거친 발굽소리와 거친 숨결이 평원을 뒤흔든다. 사자들은 살아있는 화살처럼 바람과 풀을 가르며 태양 아래로 돌진한다. 평화롭고 풍요로워 보이는 오카방고 평원은 사실상 생존을 건 가장 치열한 전쟁터다. 이곳에서 모든 생명은 도망치거나 맞서야 한다. 기다리거나 공격해야 한다. 포식자든 피식자든 매일이 생존을 건 도박이다. 오늘 쓰러진 누의 죽음은 사자의 먹이가 되고 그 영향은 새끼들을 키우는 힘으로 이어진다. 절대적인 승리는 없다. 오직 차갑고도 위태로운 균형만이 오카방고를 스쳐가는 바람 속에 남을 뿐이다. 바람이 잎을 흔드는 사이 땅 아래에서는 갈라짐이 커지고 있다. 한때 코끼리들이 영혼처럼 거닐던 세렝게티의 숲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 토지는 농경지, 도로, 철조망으로 갈라졌다. 누와 얼룩말의 이동 통로는 끊어졌다. 수십만 마리가 더 이상 옛길을 따를 수 없다. 마라강은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고 유량은 크게 줄었다. 부시미트는 위기를 불러왔고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있다. 포식자와 피식자의 균형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동시에 관광은 확대되고 있다. 새로운 도로, 리조트, 엔진 소음은 야생동물을 더욱 밀어내고 있다. 조상 대대로 살던 땅에서 마사이족은 관광을 위해 쫓겨나고 있다. 세렝게티는 여전히 숨쉬고 있지만 그 호흡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 매 시간 마라강을 따라 설치된 11개의 감시 장비가 수위, 온도, 습도의 변화를 기록한다. 이 데이터는 현장에서 보존 결정을 내리는 근거가 된다. 또한 단속팀은 1년 만에 수백 개의 덫을 제거했다. 단 한 마리의 코끼리도 밀렵에 희생되지 않았다. 숲 가장자리에 사는 주민 중 약 60%는 순찰대와 지역 공동체의 협력 덕분에 밀렵이 뚜렷하게 줄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연대가 있다면 이 숲은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세렝게티의 숲에 발을 디뎌본 적이 있습니까? 주저하지 말고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는 자연과 위기에 처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끝없는 노력에 영감과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